안녕하십니까.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투자입니다.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과 및 설명을 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유료 투자 전략 열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을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봉천생TV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 하시면은 바로바로 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구독 많이 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그리고 역시 이슈 그리고 종목 뭐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오늘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죠. 코스닥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의 흐름은 코스닥도 굉장히 강하죠.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뭐 1년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건데요. 역시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사실 다시 또 시황이 조금 바뀌었었죠. 돌파 가능성이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12월이었었죠. 계엄이 발령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새로 치러지면서 역사상 최고가를 다시 돌파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4천선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간다고 하면 투자자들에게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뭐 물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4천선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5천선을 돌파한다든지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4천선 돌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 외국인들은 그를 또 적절히 이용할 거고요. 개인들은 좀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애매한 구간에서 또 좋지 못한 성적을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수 흐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게 조정받을 만한 그런 구간도 상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시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슈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제 흐름과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경제 흐름은 주식 시장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제 흐름과 주식 시장이 반드시 같은 흐름을 보이느냐,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08년이었었죠.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쭉 나왔는데요. 당시의 세계 경제 흐름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제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다만 이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한국 시장은 2011년까지 상승하다 그 이후에 쭉 횡보를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경제 흐름이 반드시 동행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실까요? 2009년 저점을 기록하고 그대로 쭉 갔어요. 계속 상승한 모습입니다. 엄청난 강세죠. 지수가 10배 정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뭐 수십 배 갔다고 봐야겠죠. 자,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건 경제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반드시 동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큰 틀에서는 역시 경제 흐름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당시에는 주식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 공급이 워낙 풍부하게 됐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주식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다시 또 그렇게 양적 완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유동성이 시장에 워낙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더 푼다는 건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과거처럼 많이 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미국은 돈을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과거처럼 경제 흐름이 좋아지지 않았을 때 돈을 엄청나게 풀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돈을 뭐 잠깐 어느 정도 또 금리를 낮춘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시장의 반등을 유도를 할 수는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관세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무역 규모의 축소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또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아직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는 이미 주식시장이 크게 다운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의 흐름은 경제 흐름과 주식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 흐름이 반드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 흐름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의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 흐름이 주식시장의 흐름과 연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관세 정책 이게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 수치상의 변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뭐 0.8%, 1%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하게 심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과연 한국한테 좋은 상황일까요? 제가 굳이 뭐 정부를 비판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정당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이런 분위기가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뭐 조금만 판단을 해보시면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미국에서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를 하고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정책이 기업들을 압박하는 정책 쪽으로 가고 법인세를 인상한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급이 좋고 기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면은 결국은 시장이 다운될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지금 불안한 흐름들이 여러 가지로 조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결국은 빠질 거라고 보고요. 그 폭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중기적으로는 역시 시장이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올해 내에 엄청나게 시장이 고점을 찍고 급락한다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올해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지수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고 또뭐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유료 상품을 활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신속하게 뭐 문자로서 바로바로 전략을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시황이라든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종목입니다.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강하죠. 좋습니다. 자, 한동안 엄청나게 약했었어요. 당시에 뭐 양현석 대표에 대한 악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블랙핑크 계약 문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고요. 역시 뭐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고 최근에는 또 뭐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뭐 물론 여러 가수라든지 또 소속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티스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YG엔터나 또 뭐 JYP라든지 SM 같은 기업들은 꾸준한 어떤 실적들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 대응하면은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지금은 이 JYP 엔터가 어떻게 대장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고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되는데요. YG 엔터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JYP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9월 9일 2024년 9월 9일에 저점을 기록했는데 YG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JYP의 흐름을 참고를 했다고 하면은 10월이라는 11월 정도에는 충분히 YG엔터를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정배열이에요. 추세 상승 구간에서 굉장히 그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45도에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뭐 초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초기에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추세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흐름이 워낙 강하고 좋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구간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그리고 뭐 이런 구간에서도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면은 계속 상승하면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단기 매매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져놓으면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 그 정도 전략을 하거나 아니면 뭐 5% 정도 짧게 손실을 정해서 대응하거나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단기 매매, 중기 매매 다 가능하다. 다만 가격이 내가 매수한 위치가 낮았을 경우에는 무난하게 분할 매수해서 장기로 끌고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단기나 중기나 고려하면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그 대장주의 흐름도 지켜보면서 대장주의 흐름이 괜찮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해서 역시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은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시전생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입니다. 유료 상품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또 장기 결제 하시면은 그만큼 할인이 많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2일 1일 월요일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